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뼈와 살을 잘 봐야 관상의 고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몸은 고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뼈와 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 신체는 270개 정도의 뼈로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그 뼈가 점점 합병되어 사망할 때는 206개의 골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골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기를 함축하고 자라면서 후천적인 그 생활에 따라서 기의 변화가 생겨 그 뼈가 발달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뼈는 사람의 기를 생성하기도 하고 쇠퇴시키기도 합니다. 이 관상은 1차적으로 이 뼈와 살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뼈는 주체요, 이 살은 객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뼈와 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귀한 것이요, 이 뼈가 드러나고 살이 없으면 하천한 상입니다. 이 골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는 방법인데, 눈으로 그 뼈의 외형을 보는 것인데, 뼈가 반듯하냐 기울어졌냐, 혹은 뼈가 둥그냐 뾰족하냐, 혹은 뼈가 거치냐 부드러우냐, 혹은 뼈가 높이 솟았느냐 낮으냐, 또 뼈가 튀어나왔나 들어갔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양손으로 촉각을 이용해서 뼈가 단단한지, 무게가 있는지 가벼운지, 또 살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또 좋은 냄새가 나는지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의 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머리와 얼굴의 뼈이고, 둘째로는 팔과 손입니다. 이 뼈는 금속과 같아서 뼈의 모양은 높아야 하고 옆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또 둥그러야지 거칠면 안 되고, 살은 살이 있으면 살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마른 사람은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마르면 좋지 않습니다. 이 두상이 울퉁불퉁하거나, 두상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좌우 한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삐뚤어진 꼴이면 귀격도 부자상도 아닙니다. 또 수명 장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인연이 없거나 갖가지 질병 때문에 유소년기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양이요, 살은 음입니다. 뼈는 양이고 살은 음이다. 그래서 뼈가 많고 살이 적으면 고독하고 장애가 많고, 반대로 살이 많고 뼈가 약하면 수명이 길지 못하고, 이 뼈는 길고 둥그러야 좋고, 뼈가 옆으로 뻗치고 거칠면 안 좋습니다. 또 살이 없어 뼈만 앙상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단명하고, 뼈가 너무 억세게 튀어나오면 수명이 짧고, 살이 없이 뼈가 노출되면 고독하며, 골이 너무 연약하거나 너무 고륙이 강하고 단단하면 장수하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남자는 뼈가 억세면 빈천하고,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또 뼈가 조화를 못 이루고 균형이 안 맞으면 어리석고 뼈 위에 근육이 너무 발달하면 힘들게 살고 뼈만 앙상하면 가족이 없습니다. 이 뼈와 살은 서로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기색이 부드럽고 밝아야 복상입니다. 머리는 내 몸에서 최고로 존귀한 곳입니다. 이곳은 한우를 상징하는데 한우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머리는 둥글어야 좋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둥글면 필히 부와 수명을 누리게 되고 여자도 머리가 둥글면 필히 좋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머리가 네모나고 정수리가 높으면 그 위치가 천자에 버금간다 그랬습니다. 네모났다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나고 이 정수리가 이걸 정수리라고 그러거든요. 정수리가 이렇게 높아야 좋습니다. 정수리가 높이 솟으면 장관급 이상의 지위를 누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은 머리가 둥글고 솟았으며 두각이 바로 섰습니다. 이 두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두각 머리에 각이 섰다 하는 거거든요. 이 두각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각이 서야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각이 이렇게 서야지 두각이 서질 않고 이렇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입교할 때는 머리가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머리가 커지고 두상이 둥글게 솟았습니다. 이런 것을 황골탈태라고 합니다. 황골탈태. 다시 말하면은 골이 변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이 뼈나 골은 잘 변하지 않지만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도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 뼈도 변하고 살도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골탈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다가 귀한 신분이 될 때는 이 골육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수리가 둥글게 솟은 거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각이 없이 두각이 없이 이렇게 두각이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뼈와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각이 이렇게 있으면서 정수리가 솟아야지 이렇게 두각이 없이 이 정수리만 뾰족하면은 좋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고독하고 가난하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는 뾰족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머리가 뾰족하면 평생 결실이 없고 그러므로 나라의 고급 관리는 머리가 뾰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가 뾰족하면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또 머리가 뾰족하면 부를 누리기도 힘듭니다. 복과 녹이 없는 거죠. 머리가 뾰족하고 두각이 없으면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작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작고 목이 가늘고 길면은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습니다. 또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숙이면 하늘의 기둥이 기울고 무너진 형상입니다. 어릴 때 머리를 숙이면 복과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또 머리를 숙이고 걸으면 비록 재물을 취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머리는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남자가 머리를 항상 숙이면은 성격이 아주 독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걸을 때 머리를 숙이고 걷는 자는 이리의 걸음이라 해서 이리의 걸음. 머리를 숙이고 걸으면 이리의 걸음이라고 그래갖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음흉하고 남을 배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피부는 두껍고 너그러워야 수복을 누리고 피부가 얇으면 빈천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정수리가 이렇게 함하면 튀어나오긴커녕 정수리가 쑥 들어갔다 이거죠. 대개 이제 이런 정수리가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정수리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대개 옛날부터 승도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속의 인연이 약하고 정신적인 그런 음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골상입니다. 그래서 정수리가 함하면 일찍 죽거나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음지의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천창이 꺼졌습니다. 천창이 어디냐면은 몇 번 얘기했지만 눈썹 끝을 천창 그럽니다. 근데 이 눈썹 끝이 천창인데 눈썹 끝이 천창인데 이렇게 머리가 두각이 서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면 이 천창이 함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되게 가난한 자는 천창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한 자는 머리에 또 보각이 없습니다. 보각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눈썹 끝에서 이 발제, 머리 난 끝부분, 머리털 난 끝부분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각이 없습니다. 머리의 뼈가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거칠고 하찮은 일을 하게 되고 일찍이 부모를 극합니다. 머리뼈가 발달하지 않고 결함이 있으면 수명이 짧거나 부귀를 누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머리가 크나 머리는 큰데 두각이 없다 이겁니다. 이 두각이 없으면은 천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두각이 섰냐 안 섰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배가 윗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키 모양으로 아랫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윗배가 튀어나온 것이 좋지 않습니다. 배가 튀어나오려면 아랫배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랫배가 튀어나와야지 그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부자로 사는데 만일 윗배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똥배로 농부나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는 큰데 어깨가 좁으면 필히 고독하고 머리는 크나 목이 가늘고 길면 수명이 짧습니다. 머리가 또 크나 좌우대칭이 불균형하면은 고독하지 않으면 천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살로서 이게 두각이 살로서 두둑하면 대기합니다. 두골은 풍성이 일어나고 높이 솟아야 대기합니다. 여자는 머리가 더러우면 빈천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단정치 못하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잔머리털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머리카락을 잘 정리정돈해야 현숙한 여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뾰족하면 남편이 성공하지 못하고 빈천해집니다. 여성의 얼굴이 눈에 띄게 크면 두상이 도리어 흉합니다. 얼굴 큰 여자치고 시집살이 잘하는 여자는 없다고 한 것은 남편이나 손윗사람 앞에 고분고분한 면이 없어서입니다. 얼굴 큰 여자가 가정이 원만하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남편이나 시부모가 다 같이 기주고 산다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도 머리가 큰 자도 부모나 남편 자식을 극합니다. 여성은
두상이 지나치게 작아도 기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두상, 머리가 작은 여자는 소실상이라 하여서 정초로 삼지 않았습니다. 두상은 남녀가 다 같이 자기 체상에, 다시 말하면 신체에 걸맞는 균형을 이룬 꼴일 때 기랍니다. 이 체상이라는 것은 몸집을 말하는 거죠. 관상시에 자칫 가볍게 넘기기 쉬운 체상은 반드시 두상과의 균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머리와 얼굴과 이 체상의 관계를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조화를. 체상은 크고 작은 규모보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덩치가 커도 뼈대가 약하거나 살이 들떠서 마치 살찐 돼지 마냥 비만체이면 차라리 깡마른 몸집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야인 몸집도 기피합니다. 지나치게 야인 것은 뼈마디가 드러난 몸집을 얘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또 야인 체상은 재물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습니다. 뼈와 살은 보기 좋게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가슴, 허리와 둔부 등이 상요 균형을 이루었다면 최상의 체상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부귀한 상이며 수명 장수의 상입니다. 그러나 둔부는 풍부한데 가슴이 얇거나 어깨는 넓은데 허리가 가늘거나 하면 얼굴 관상이 좋아도 빈천한 상으로 칩니다. 이와 같이 이 체상을 간파하지 못하면 관상은 잘 맞지 않더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집 없는 얼굴은 없습니다. 빈부 기천의 기본은 얼굴에 있다 해도 기륭화복의 절대 근원지는 몸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